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현금부터 그러니까 배열해서 작성하죠. 유동성 배열법. 자산과 부채는 총액주의,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총액으로. 순액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물가가 하락한대요. 같은 물건이라도 최근의 물건이 더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선입선출법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뜻이니까 지금 이 원리를 보면 비싼 물건이 먼저 나가고 싼 물건이 남았다는 뜻이죠. 고로 기초재고액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남은 물건은 마이너스 기말이 작은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남겠죠. 마이너스 기말이 적은 금액으로 남으면 원가는 커지겠죠. 이꼬로 매출원가니까.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커지면 당기순이익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일 때 답이 되는 거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다 자산으로 본다. 딱 하나. 당기매매증권에 대한 수수료 비용.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취득세, 등록세 이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원가를 보는 거죠. 취득세, 등록세는 자산의 원가를 본단 말이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이자 비용도 자산으로 본단 말이죠. 건설 중인 자산 해가지고. 그러나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이런 보유하면서 내는 보유세라고 해요. 보유세. 보유세는 세금가 공가로 보는 거죠. 세금가 공가로. 다음의 사채를 2018년 1월 연도는 책에선 틀리겠죠. 1월 1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액면이 10만 원이고 액면 이자가 8%고 유효 이자가 시장 이자가 10%예요. 그러면 결국에 시장 이자가 높으니까 우리는 할인 발행을 하겠죠. 그죠? 대변에 사채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예금 92,669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10만 원짜리를 발행하고 92,669원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 밑에 덜 받은 금액 7천 얼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중과죠. 중과 감소 두 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활중 발행일 때 이자 비용이 감소하고 활중 발행일 때 장부 금액이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결국에 중과한다가 되는 거죠. 중과한다. 나머지는 맞는 거고요.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이용과 보상이 팔았는데 내 물건이 아닌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거죠. 판매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구매자한테 이전된다. 남의 물건 됐는데 산 사람한테 이전된다 이렇게 돼야죠. 다음은 제조원가 및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매출원가 공식이 어떻게 돼요? 기초제품 플러스 가로 열고 이게 완성품이죠.
완성품 이꼬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 기말 제품 이래도 된다는 얘기죠. 제품 계정을 그려보면 차변에 기초제품 완성품, 대변에 매출원가 기말 제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문제는 이 기초제품에 완성품을 더해서 이 기말 제품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기초제품에 완성품을 더해서 기말 제품을 빼면 되는데 문제는 완성품이 없죠. 지금 완성품은 또 어떻게 돼요? 제공품에 기초 제공품에 요 제조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공품을 빼면 완성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50만원에 1050만원 그럼 1100만원이고 200만원을 빼면 제공품 계정에 이게 요거랑은 제공품 계정이에요. 900만원이라는 완성품이 나오죠. 더해서 얘를 빼면 900만원이라는 완성품이 나오죠. 그래서 기초제품에 900만원을 더해서 200만원 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800만원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제조 간접원가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건물은 면적이겠죠. 당연히 노무에 관한 거니까 종업원 쓰고 검사는 당연히 검사 수량이겠죠. 구매 부분은 기계 시간이 아니겠죠. 이 기계 시간은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 같은 게 기계 시간이겠죠.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 같은 게. 주문 횟수나 이런 것이죠. 한국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5,000원이다. 실제 작업시간은 1000시간이다.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예정 곱하기 예정이 아니라 예정 곱하기 실제가 예정액이다. 이런 말 한 적 많아요. 5,000원 곱하기 1000. 그러면 500만원이 나오죠. 500만원. 500만원이 예정액이에요. 5,000 곱하기 1000. 500만원이 예정액인데 200만원만큼의 과소배부다. 예정액을 덜 잡았다. 이 뜻이에요. 과소배부는. 5,000 곱하기 1000 하면 500만원인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0만원만큼 덜 잡았다. 과소 잡았다. 예정액이 적다. 이 뜻이에요. 그럼 실제액은 500보다 200이 많아야죠. 그래서 700만원이 된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개별원가는 작업 원가 계산표에 원가를 집계 하나, 종합원가는 원가 보고서에 집계 한다. 개별원가 계산은 공정별 원가로 집계하진 않죠. 작업별 원가를 집계하죠. 작업별 원가. 이랑 고치면 돼요. 개별원가는 작업별 원가로 집계하죠. 하나하나. 종합원가는 공정별 원가로 집계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을 고치면 돼. 얘랑 자리 바꾸면 하면 되겠죠. 원재료는 처음에 공정초기에 투입되고 물량을 수량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퍼센트 안 따지고.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한다. 이건 퍼센트 따지겠다는 뜻이에요. 진행시 들어가니까.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 환산량을 찾는 데 있어서 재료비는 수량으로 하고 가공비는 퍼센트 따져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초가 빵원이면 평균법, 선의선출법에 의의가 없는 거예요. 기초를 먼저 투입한 걸 완성화시킨다. 그게 선의선출법이고, 이게 빵개면 평균법, 선의선출법 의의가 없는 거예요. 투입이 600개예요. 그러면 이게 차변성이라고 보고 차변 빵개 플러스 600개, 미완성이 400개예요. 그럼 이 위에다가 완성품 200개가 되겠죠. 600개 투입해서 400개 미완성이면 200개 완성이죠. 당연히. 완성품 200개 이렇게 되겠죠. 완성품 200개. 자,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는 건 완성품과 기말에 물려있는 환산량을 물어보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요걸 빼니까 완성품 200개가 나온 거예요. 자, 재료는 200개 플러스 지금 우리가 적어줄 완성품 200개 적어준 걸 플러스 해서 400개. 완성품 200개 썼어요. 그리고 걔랑 이 400개를 더하면 재료는 600개가 되는 거죠. 완성품 환산량. 그러나 가공비는 요 퍼센트를 계산해서 더해야 되는 거죠. 완성품 여기다 적어서 200개 플러스 4, 6에 24. 200개 플러스 24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40개가 된다. 답은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세제도는 완전 면세가 되는 거죠. 면세제도는 불완전한 거죠. 0%라는 거는 완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신규로 사업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규로 사업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거 위주로 보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안 보고 분류시키죠. 따로.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이런 말 했는데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게 분리과세고, 분류, 즉 종합소득에 분류시켰다. 따로 본다. 종합분류과세 그러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아니다 이거죠. 다음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금방도 얘기했지만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죠. 또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분리과세도 합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번 답이 두 개네요. 이자 배당 및 연금소득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선택한다. 아니죠. 이것도 틀린 거죠.